자, 대표예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서로 다른 두 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얘네들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라가 아니라 지금 근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 내가 알아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아하, 누굴 통해서 알아내는 거다? 바로 판별식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다. 얘네들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그때는 근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그때는 오케이 중근이다 라는 거죠. 그죠? 요 세 가지의 경우를 반드시 꼭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설마 기본적으로 이거 되는 거 맞죠? 이거는 돼야 됩니다. 판별식은 얼마다? 오케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또 선생님이 걱정돼서 적어봤습니다. 자, 1번부터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들 1차 항의 개수가 짝수네요. 그러면 얘네들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짝수 공식의 판별식 4분의 d라고 적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얘네들 b-는 마이너스 2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너가 자 이것도 얼마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만 필요한 거예요. 그쵸? 계산해보면 벌써 이거 플러스고요. 너도 플러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다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럼 1번은 계산해보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다 라고 벌써 1번 딱 챙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얘네들 판별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짝수 공식은 안 되니까 그러면 b제곱 즉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고요. c는 4네요. 지금 9에서 16을 뺐네요. 그러면 너는 음수죠. 그럼 이거는 근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내가 구할 수 없는 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네들 판별식 바로 적용해보죠. b제곱 자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니까 3 곱하기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이 25니까 뭔가 숫자가 얘네들보다 클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다 하고 이렇게 3번을 챙겨주면 됩니다. 자, 뭐 4번과 5번도 한번 해보죠. 뭐 일단 4번 자 판별식인데 짝수 공식 판별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가 마이너스 2니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가 되어서요. 너도 음수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이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자 얘도 판별식을 우리가 짝수 공식 걸로 적용을 할게요. 그럼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9 그래서 너는 0이네요. 그러면 판별식이 0인 건 중근이고 실제로 이 친구를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 뭐가 이렇게 주절주절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근을 가질 때 자, 그때 양수 m의 값과 이때의 중근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실 우리가 완전 제곱식 중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에서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형태로 계산을 앞서서 했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바로 판별식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별식의 계산이 완전 제곱식 형태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판별식 자 적용할 건데 지금 얘네들 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b-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요 2를 나눈 m 플러스 1이 b-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너는 b-의 제곱이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c니까 4 곱하기 1이 돼서 자 정리해주면 m 제곱 플러스 2m 그리고 마이너스 3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고요. 2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네요. 항상 인수분해부터 의심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얘네들 만족하는 m이 마이너스 3 자 또는 1이라는 게 보여졌고 근데 양수 m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챙기면 되겠습니까? 바로 요 1만 챙겨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양수 1값 챙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굴 또 얘기하면 됩니까? 중근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m이 1이니까 넣어주면 너는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아하 2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그때 중근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답니다. 그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래요. 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실제로 정말로 알파와 베타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주어진 식들 다 우리 앞에서 어떤 파트에서 연습을 했었냐면요.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은요.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 자,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은요. 내가 주어진 식을 무엇과 무엇으로 바꾸는데 그 포인트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합과 곱으로 모양을 변형하는데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합과 곱은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계수들을 통해서 즉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 주어진 식에서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와 베타의 곱은요. a분의 c가 되어서 2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수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값들은요. 전부 다 직접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합과 곱으로 모양을 바꿔서 계산해 달라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은 우리가 합곱으로 모양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통분하면 되겠죠? 바로 알파, 베타분의 통분치고 베타와 알파를 각각 곱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모양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얼마예요? 이 친구는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합곱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를 또 계산해주면 너는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9 플러스 4가 되어서 4분의 25다 라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제가 머릿속에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서 그 두근에 대한 여러가지 어떤 변형된 모양의 계산값을 원한다면 그때는 항상 누굴 의심하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의심하자 라고 이렇게 꼭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죠? 자, 4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차이가 3일 때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근의 차이가 3이라는 힌트를 줬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가정할 때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문자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두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차이가 얼마다, 뭐 혹은 곱이 얼마다 이렇게 어떤 값을 주는 거는 그들의 관계를 준 거고요. 그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문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두 근의 차이가 K라고 해볼게요.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때 나머지 한 근은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K다라고 알파라는 문자를 그대로 쓰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이 아니라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K배다 뭐 요런 관계의 표현이 왔을 때도 우리는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을 자연스럽게 오케이 K 알파라고 요렇게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문자를 여러 개 쓰면 좋은 게 아닙니다. 문자를 줄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에서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한 근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알파 플러스 3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해주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두 근에 대해서 그들의 합과 곱이 개수들로부터 얼마인지 나올 수 있다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근의 합이에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은 이거 a는 1이니까 그냥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얼마구나? 5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알파 플러스 3은 5니까요. 알파는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의 곱은 얼마구나? a분의 c, 근과 개수와의 관계 k구나. 근데 알파가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4. 그래서 k는 얼마? 4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2차 방정식. 자, 뭐 이렇게 줄게 좀 있어요. 이거 모르겠고. 자, 두 근이 2분의 3 그리고 2라고 하네요. 자, 지금 정확하게 근 두 개를 빵빵 줬습니다. 근 두 개를 정확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PQ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불러옵니다. 얘네들 지금 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죠. 바로 누굽니까? x제곱의 개수가 2라는 거를 바로 가져갈 수 있죠. 좀 환한 색으로 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똑같이 해보죠 뭐. 자, 얘네들 x제곱의 개수가 2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근 두 개를 다 줬네요. 인수분해가 되어진 형태로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겠다 하고 바로 이렇게 지식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최고차항의 개수 2로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x-2분의 3 그리고 x-2는 0이다. 이게 바로 너야 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얘네들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배 해준 상태에서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x 그리고 플러스 두 근의 곱이니까 3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2로 쭉쭉쭉 전개만 하면 됩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고요. 이게 바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p 값은 얼마? 7. 그리고 q 값은 얼마? 6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두 개 더하면 바로 13이다. 답 구할 수가 있겠죠. 자, 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4 플러스 루트 2일 때 이때 유리수 k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네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정확하게 근 하나를 제시했어요. 4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네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무슨 근의 관계다? 켤레근의 관계다. 자, 이게 포인트죠. 2차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켤레근으로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4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도 얼마다? 나머지 한 근은 4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거를 그냥 바로 탁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한 근을 숨긴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나머지 다른 한 근을 찾아냈으니 지금 상황은 오케이, 두 근이 그대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두 근을 알고 있으니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개수와의 관계를 보겠죠. 자, 그럼 K를 구할 때 필요한 관계는 누구예요? 바로 두 근의 곱이죠? A분의 C. 그러므로 얘네들 4 플러스 루트 2와 4 마이너스 루트 2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즉 K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므로 K는 얼마입니까? 16 마이너스 2, 14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이 어떤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거미줄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모조리 다 아우러서 하나의 세트로 갖고 있어야지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예제풀이를 충분히 습득해서 반드시 꼭 주어진 내용들 숙지하도록 하세요.